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시간입니다. 템베거의 여신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새 제 친구들이 방송을 보고 위원님 팬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주신다고 아, 진짜요? 좋아하지만 위원님의 종목은 좋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기대는 사실 안 되거든요. 시장을 좀 보면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 FOMC가 있기도 하고 환율까지 지금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위원님의 분석이 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석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는 이제 시장 얘기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진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뭐 환율 주가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396원 40전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0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1,450원까지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수혜주로는 강달러 수혜주를 좀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업종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밀어낼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어제도 뭐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 후반에 들어서면은 항시 뭐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정강후약 그래서 지난주도 마찬가지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정강후약이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한 주간 본다면은 월화는 월요일 눈치 보고 오장이 사는 전략 그리고 이제 화요일까지 홀딩하는 전략, 수목은 매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일단 개별주 중심으로 매매가 유효한 시장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일단은 개별주 중심 매매를 해보자.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꾸준하게 이제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나서 이제 본다면 FOMC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FOMC를 변곡점으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지수가 전저점 부분에 지금 다가와 있는 이상 내주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반등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의 분석 잘 주말 동안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장에서도 오늘 장 특징주는 있겠죠, 위원님? 네, 특징주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에코 플라스틱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에코 플라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배터리 관련주도 있고요. 또 폐배터리 관련주도 있고요. 완성차 이제 관련주들도 있고 대신에 시총이 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부품 섹터 중에서 조금 공략을 많이 해보자. 못 간 것들이 뭐 최근에 굉장히 이슈로 먹고 저점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분위기고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어떤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탄력이 나온다 싶었을 때는 그 구간이 이제 윗단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매도를 하고 아랫단으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들었던 나라 M&D 같은 경우도 잘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 플라스틱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전날에 이제 공략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 보합권까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보여져서요. 좋아 보여서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렸는데 금일장 오늘 한 15%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의 베팅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플라스틱 오늘장 15% 급등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 갔다 밀었다 하면서 좀 더 갈 수 있다 보여지는데요. 정부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은 6월 달에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이제 이번에 또 어제랑 그 전전일에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이슈로 이제 뭐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그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우리가 폐배터리 쪽도 이제 하나의 이제 섹터로 이제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다음 차례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 쪽입니다.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쪽이고 자동차 경량화 이슈는 전기차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열리는 만큼
이쪽 종목들이 크게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에코플라스틱도 볼 수 있고요. 어제 제가 전전일에 이제 뭐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한창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창이 좀 좋은 흐름이었죠. 근데 우리가 더 본다면은 코론 플라스틱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좀 더 갈 수 있다 보이시니까 좀 관심 주시면 좋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미국 조지아 1차 벤더사로 일단은 선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탄력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눌림목에서 또 공략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을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에코플라스틱을 봤을 때는 우리 플라스틱 관련주로 한 종목 이제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안 움직였고 탄력이 좀 나와줄 만한 종목을 한 종목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라라는 종목입니다. 코프라. 자, 사실 코프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장중에 10% 정도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도 살짝 이제 장중에 121선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살짝 이제 움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프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판매하는 업체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일전에도 제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차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범용 플라스틱부터 해서 우리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도 모두 생산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최근에 자회사 BGF 에코바이오가 있는데, 이 BGF 에코바이오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해서 이 이슈가 한번 지난 29일에 한번 발표가 됐고요.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친환경 포장재를 일단은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재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BGF 리테일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CU에서 우리 CU에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1인 가구가 늘면서 그런 제품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들 이제 사서 이제 드시고 하시는데, 그 포장재를 보면 플라스틱 포장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담당해서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고, CU에도 이제 납품이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는 동사가 재밌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GF 그룹에서 동사를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빠르게 키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BGF 그룹 2세 홍 부사장님이 승계 구도가 좀 어느 정도 잡혀지지 않나, 그래서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슈가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어냈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조금 나와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BGF에서 이제 코프라의 일단은 지분을 유증을 통해서 에코바이오 지분을 이제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홍 부사장이 일부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코프라의 대표이사이자 또 에코바이오 지분까지 이제 가져가면서 이게 분명히 승계를 위한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꾸준하게 몸집을 키울 것이다 보여지고, 물론 매출 관련해서는 작년은 참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는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 아주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플라스틱 관련주로 해가지고 우리 뭐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이슈 몰이를 해서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프라 같은 경우도 승계 구도 관점에서 관련주로 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도 유심히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정말 플라스틱과 재활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눌림목에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코프라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특징주로 잡아봤고요. 요새 위원님의 종목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 AS를 조금 받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AS 해주시죠. 네, 하이스틸입니다. 아, 네. 사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정보통신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네. 한국정보통신도 우리한테 한 60% 정도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코 관련한 이 이슈가 일단락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전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주, 미국 같은 경우 철강주가 굉장히 많이 밀어냈는데 철강주가 그렇게 밀리는데도 우리 시장은 재료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형주는 좀 못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금강 철강이 탄력을 받았지만은 제가 순환매가 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강 철강의 탄력을 어느 정도 가고 끊어졌고 대동 스틸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이스틸 또한 오늘도 지금 현재 오늘 18%에 머무르고 있는데 21% 무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4,200원에서 4,300원 정도에 한번 진입을 했었고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4,500원 전후에서 근접해서 추천해드렸는데 오늘 장 21% 급등 나와주면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분할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철강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셨고 최고가 기준 16%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다음 종목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위원님? 네, 나라 M&D인데요. 자, 오늘 사실은 살짝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이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단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은 한 10% 정도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큰 거래량 없이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조금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이제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는 8,000원 제시를 일단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동사 같은 경우는 8,000원 너무 낮고요. 1차적인 목표가가 8,000원, 2차는 8,50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8,500원까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한 번 눌림목이 온다면 또다시 진입해서 8,500원까지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틀 전에 가져오셨던 나라 M&D 최고가 기준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고 있고요. 눌림 무게 공략해서 8,500원까지 보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AS까지 받아봤고 그렇다면 오늘 또 맛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종목까지 바로 받아볼게요, 위원님. 제가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온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알려주시면 안 되죠? 네, 근데 시장 대비해서 선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재료주 중심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무림 PMP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오늘 장도 한 6%에서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요. 매수는 항시 조금 눌림목에서 조금 하시면 좋으니까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사지 마시고 종가 부근에서 한 차례 이제 좀 꺾였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지속적으로 8월달, 9월달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유일 펄프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무림 PMP 같은 경우, 무림 페이퍼 그리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 이제 9월달에 이제 페이퍼 가격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상승한다고 했는데 올린다고 했는데 인상을 한 8%, 9%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페이퍼 관련주들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상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환율 수혜주로 또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8월 평균 펄프 가격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톤당 1,030달러를 1,030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난 8월에 이어서 9월 달도 계속 1,030달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펄프 가격 같은 경우 영업이익에 굉장히 중요하게 미치는데 이 손익분기점이 이전에 이제 720달러입니다. 근데 현재 1,030달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그리고 흑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또 인쇄 용지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좋은 것만 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실적 부분에서 호조세를 보일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안 움직였다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싶지만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점심감을 벌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10% 전후로 이제 수익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챙겨가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 종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챙겼을 때는 절대적으로 매수가가
손절가가 되어야 된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손절가 대응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 매수가 무조건 대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4% 무려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이제 이 부분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되고 지금 5,300원에서 5,100원 정도가 굉장히 좋은 매수가이긴 한데 준다면은 5,100원까지 2차로 매수를 하셔서 홀딩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한 5,700~800원 정도 이상 뚫는다면 전고점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이를 지켜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